안녕하세요. 아, 이 중요한 시간에 필리핀이 요즘 왜 인터넷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방송 도중에 또 영상이 목통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정말 방송을 갖다가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예, 블루마운틴님, 결국은 탄핵으로 가는 거네요. 이 나라가 정말 싫어집니다. 대표님 힘드실 텐데 저녁 방송까지 고생이십니다. 저들이 주장했던 조기 대선을 만들어준 윤통 결국 국힘을 보게 해버리고 마네요. 장수복님 수고하십니다. 국민의힘은 수후 꼴통들이 사라져야 보수가 삽니다. 한동훈 화이팅. 네, 맞습니다. 콩이야 보리아님 쉬는 시기에 한동훈 욕하는 집회 열라고 있더라고요.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나왔네요.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다음 최태숙님, 예,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어수선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잘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회장님, 선생님 저녁 방송까지 고생이 많네요. 저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플라멩고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대남은 한동훈 대표님을 탄핵시키는 거 찬성한 적 없어요. 아, 예, 아, 예, 주니키님, 현지 인터넷 사정 나쁩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에. 아유, 정말 제가 필리핀에 있는 게 참 답답합니다. 예. 혹시 만에 하나 또 먹통이 되더라도 소리하고 채창은 올라가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자, 최봉선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데이비드님, 탄핵산청, 수연님, 한동훈 대표가 있어 보수가 교멸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빛나라 훈이님, 위대한 이슈에서 탄핵해야 국힘이 산대요. 위대한 이슈. 이것도 참, 채널 이름이군요. 위대한 이슈. 예, 콩이야 보리아님, 목소리만 잘 들려도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예. 자, 그, 한 분이, 뭐죠? 우리 서명하는 거, 서명하는 거 한번, 채창에 써주시면 제가 상단에 고정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썸네일은 이렇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12월 6일 방송 한동훈 대표 중대 결심 위기의 국힘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정말 여러분도 참 한탄스럽겠지만 저도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코너에 몰렸는지 정말 이게 원인이 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쩌다가 국힘이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상황이 점점 좋아져도 시원치 않은데 점점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통해 드러낸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예, 이 국면을 갖다가 잘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예, 제가 상단에 메시지로 고정하겠습니다. 음. 지금 약 한 100부 정도가 서명을 했는데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보시면서 또 서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좋아요 수가 별로 없는데 꼭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콕콕콕콕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빛나라 훈이님, 아, 한동훈이 옳습니다. 믿고 갑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크게 대안이 없어요. 예. 아니, 대안 있으면 정말 내놔보라고 그래. 오늘 뭐 무슨 뭐 협의회인가 뭔가 해갖고 뭐 홍준표, 오세훈, 뭐 나경원 잔뜩 모여갖고 뭘 했던데 여러분, 그중에 누가 이 전국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뒤에서 그냥 뒷담화나 까는 거는 모르지만
해결을 갖다가 본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네, 데이빗 줍리, 계엄을 선동하고 획책한 정강훈, 신혜식, 이정규, 강용석, 고성국, 배승희, 김세희, 장해찬, 홍철기, 전효, 권효 싹 다 구속해야 됩니다. 아, 정말 그 데이빗 주님, 정말 동의합니다. 예. 이 나라를 갖다 지금 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거기에는 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그 데이빗 주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로 이 수구꼴통 유튜버들의 선동이에요. 이 자통당 계열과 이 수구꼴통,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의 이 선동과 이 선동질, 예. 거기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정말 정말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쪽에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MI 히트님, 이대남의 우회전도 무조건 탄핵 반대 스탠스. 탄핵을 반대한다고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예. 자, 아이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큰 힘이, 예, 구독, 좋아요,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나른한 오후님, 시작할 때 이렇게,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훈 대표님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방송, 한통령입니다. 구독자님의 소중한 슈퍼챗과 후원은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님. 예. 자, 우리가 이것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봅시다. 우리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어제 방송을 아유 권정원님, 예, 한통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젯밤에 방송을 하면서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필리핀의 인터넷 상태가. 그래 갖고 그중에 쭈니키 님이 24시간 방송을 한번 하시라고 그래 갖고 제가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인터넷 사용이 안 좋아 갖고 안 킬래다가 일을 갖다가 밤늦게까지 인제 막, 왜냐하면 이게 낮에는 정말 어제 너무 바빴어요. 예. 더군다나 이게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정말 이거 준비하랴, 뭐 하랴, 또 한동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21대 대통령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느라고 일을 못 해 갖고 막 일을 하면서 인제 옆에 틀어 놓고 하는데, 아니 뭔 놈의 그놈의 부정선거니 뭐니 자통당 애들이 그렇게 막 선동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수구꼴통 유튜브부터 해 갖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갖다가 라이브를 오밤중에 켰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한 1시 반, 2시쯤 켰는데도 그때까지 정말 안 주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2 시간을, 예, 1 시간 반인가 또 2 시간을 갖다가 방송을 했는데, 예, 정말 오늘 또 일어나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이렇게 충격적인 서언을 해 갖고, 그래서 오늘 또 낮에 1 시에 급하게 아침도 못 먹고, 예, 낮에 1 시에 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아. 새벽 방송 좋아서요. 아이고, 나라나 노님 감사합니다. 예. 예. 셀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명 주가 완료. 예.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오늘이 인제 아침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갖다 소집해 갖고 굉장히 그래도 갑론을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인제 최고위원회를 열렸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쭉 기다리고 있는데 최고위원회 예정 시간보다 무려 30-40 분이 늦었어요. 이게 갑론을박이 너무 심해 갖고 주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인제 한동훈 대표가 발표를 합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들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통령이요. 그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태에서 군인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정보기관 뭐 여기 보면은 방첩사령관 방첩대가 나오죠. 그다음에 또 정보원이 그 국정원이 나오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직접 지시해 갖고 누굴 통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이렉트로 직접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국정원 뭐 이런 식으로 정보기관을 움직여 갖고 무조건 싹 잡아 갖고 싹 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 들여라. 그래 갖고 어디로 구체적인 장소도 정합니다. 과천에 있는 그 방첩대에 아마 그 감금하는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싹 다 가둬 버려라. 그래서 그 방첩대는 뭐냐면 약간 좀 틀립니다. 일반 감옥하고 틀려요. 방첩대의 주요 업무는 뭐냐? 뭐 간첩이나 뭐 이런 걸 잡을 때 그 협조하는 기관인데 거기는 주로 신문하는 기관입니다. 신문. "너 했어 안 했어? 너 이렇게 했지. 너 간첩이지?" 뭐 이런 신문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방첩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감옥하고 많이 다르죠. 제가 이 발표를 갖다가 듣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어떻게 이렇게 그 체포해 갖고 신문을 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홍선웅 님 오늘 국힘 의정 백브리핑 했는데 탄핵 찬성은 아니라네요. 그제 내용으로 탄핵은 반대, 국힘 의총은 안 간다고 한 대표님도 그대로라 합니다. 네. 이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쪽하고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하고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네. 갈려 있는데 지금 그 기존에 친윤이 좀 많잖아요. 한 70%가 한 친윤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 당사에 있던 사람, 그 뭐야, 비상계엄령 해제를 갖다가 할 때 당사에 추경호하고 같이 머물던 애들은 이제 친윤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18명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친한동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개혁 세력이고 이쪽이 수구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슨 뭐 의원총회에서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뭐 의원총회 나와 갖고 뭐 당론은 뭐 탄핵 뭐 나경원도 나와서 얘기하고 뭐 그런 제가 그건 한통령 방송에서 자세히 좀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 당대표를 갖다가 체포를 해라. 그래 갖고 국정원과 방첩대를 동원했다. 자, 이 김정혁 그 최고위원이죠. 김정혁 최고위원도 이거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체포조가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뒷배경이 그겁니다. 문을 열자마자 여기에 인제 머리에 이거 완전 무장한 그 이 체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확 이렇게 막 물밀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영상 캡처를 갖다 한 건데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이유로 들었던 것이 감사원장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삭감된 예산안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렇게 해 갖고 탄핵을 갖다가 했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와 우리 국힘에서는 그것을 계속 반대하더라. 탄핵도 뭐 중앙지검을 왜 탄핵하느냐, 감사원장을 왜 탄핵하느냐, 그리고 예산 삭감 이게 말이 되느냐. 계속 그 범죄당하고 싸웠다는 거지 반대편에 서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왜 한동훈 대표도 체포해갔던 거죠. 정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같은 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재명이나 우원식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 똑같다는 거잖아요. 예? 정말 충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혁 그 최고위원도 그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걸 논리를 맞춰 보려고 해도 아니 어떻게 그 여당 대표를 갖다가 그렇게 통으로 잡아 갖고 방첩대를 통해 갖고 신문을 하려고 그러느냐.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예. 셀러님 아이고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요즘 힘겨운 일상. 윤건희 리스크 없는 국힘을 깔끔한 한동훈 대표님으로 자통 사이비 집단 분탕만 없어도 살겠어요. 와, 정말 이번에 그 사단은요, 아주 자통당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정광훈 씨가 아주 그 나라를 갖다가 들어먹는데 1등 공신으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한통령 방송에서 그 서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관위 서버 얘기. 제가 어젯밤에도 너무 기가 막혀 갖고 너무 선동을 하고 뭐 이제 부정선거가 밝혀졌다. 만세 막 잔치를 부르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방송을 오밤중까지 자통당 애들하고 수구꼴통 애들이 해놔 갖고 제가 열받아 갖고 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번개 방송을. 그래서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계엄군을 갖다가 그 중앙선관위하고 과천선관위하고 이런 데 보냈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윤석열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이거는 김건희 아이디어도 아니고 윤석열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냐? 이게 정광훈 아이디어였다고. 정광훈 아이디어.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국회와 동시에 이렇게 실행했다는 거는 정말 나라 들어먹는데 정광훈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네, 셀러님, 정말 취향 개념, 술 한잔 마시고 취향 개념, 계엄, 예, 기막힙니다. 발언국자 윤통 정상 판단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북한이 왜 조용할까요? 글쎄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동훈 대표가 왜 직무정지를 즉시 취해야 된다?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계엄 그 해제한 다음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독대하러 거기 용산에 가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각 전원 사퇴, 그다음에 국방부장을 비롯한 그런 그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할 거다. 그다음에 대통령 탈당했어요. 이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갖고 이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 용산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대를 하고 직접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한테 아니 왜 저를 갖다가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왜 체포조를 저한테 보냈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그냥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우물우물우물 한참 하다가 기껏 생각해낸 게 뭐냐? 포고령에 그 포고령 말도 안 되는 포고령 그 위헌으로 가득 찬 그 포고령에 보면 거기에 뭐 정치행위 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래서 체포할 아니 근데 말이 됩니까? 이 체포령은요 미리 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체포 리스트가 오늘 밝혀졌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체포 리스트를 갖다가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체포를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갖다 거기 김어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어이가 없어 갖고 정말. 김어준까지 체포하라는 거야? 아이고 정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이게 오늘까지 체포 대상 명단입니다. 체포령을 내리면서 했습니다. 그래 갖고 자 이재명은 뭐 야당, 우원식은 국회의장, 한동훈은 근데 한동훈이 왜 들어가냐 말이야. 거기 여당 대표가. 어? 뭐 박찬대는 뭐 원내대표니까 뭐 조국 총 13명의 명단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사람을 체포해 갖고 과천에 방첩대에 거기 가두고 신문해라. 이거 아닙니까? 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구금 지시한 적이 없다. 그 옆에 취소라고 돼 있죠.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뭐 체포조 어쩌고 저쩌고 계속 말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니 국회의원 체포구금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냈다가 바로 쪼끔 있다가 그 성명을 취소했다고 그럽니다. 왜 취소했을까요? 아니 그거를 받은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섣불리 또 우겼다가 명태균 때 완전히 박살 났잖아요. 뭐 "명태균 만난 적도 없다." 뭐 "두 번밖에 안 남았다." 뭐 이렇게 하다가 녹취가 계속 까지면서 이게 거짓말 해 갖고 완전히 뭐 지금 뭡니까? 뭐 윤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태균, 그다음에 이준석, 뭐 이런 게 다 한 라인에서 한 통속이었구나. 이게 적나라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이걸 깐 사람이 누구냐?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1차장입니다. 여러분, 국정원 1차장이 어떤 포지션이냐 하면요. 국정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원장이 있죠. 그죠?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자, 국정원장이 맨 위고, 그 다음에 바로 2인자입니다. 차장이 바로 2인자예요. 뭐 중간에 계급이 없습니다. 원장이 있고 1차장, 2차장, 3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뭐 국내, 하나는 해외 뭐 이렇게 파트로 이렇게 갖고 1차장, 2차장, 3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인자죠. 쉽게 얘기하면 1인자가 1명이고 2인자가 3명, 차장이 한 3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2인자한테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도대체 그걸 갖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해 갖고 계엄사령관을 갖다가 패싱을 하고 그다음에 "헬기 띄워. 그래 갖고 투입해." 이 명령을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그 국정원장을 갖다 패싱을 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 국정원장을 패싱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대통령이 보안폰으로, 안보폰으로 우리가 일반 전화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이게 감청이 안 되는 그 안보폰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국에서는. 그 안보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뭐라고 그랬느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싹 정리하자." 이렇게. "싹 정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이 워딩이 여러분 이 워딩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본인이 전화를 받은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 사람 그냥 사표 냈죠. '내가 이런 국정원에 더 있을 리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했는데 자 홍장원 윤석열이 계엄 뒤에 전화가 와 갖고 "내가 계엄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싹 잡아들여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과천에다가 처박으세요. 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 국정원 차장한테 지금 이게 할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 무슨 한동훈이 뭐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한동훈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아니 무슨 명목으로 도대체 국정원에서 한동훈을 잡아들여라는 거예요. 한동훈을 감금하고 뭘 토서라. 신문이라는 거는 무슨 토서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니까. 아니 도대체 한동훈이 뭘 토서를 해야 될까요? 예?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토소를 원하고 한동훈을 잡아 족치려고 그렇게 "체포 구금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김 목수님 추시는 윤통에 금쪽이던데 왜 잡아가겠어요? 아이고. 추시가 누구죠? 추시는 추경호. 맞아. 박찬대 원내대표 들어가는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빠졌네. 아니 밸런스를 맞추려면 야당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여당 대표,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체포가 없네. 감사합니다. 아주 예리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창피합니다. 예. 이 얘기를 갖다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창피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 봅시다. 왜 이런 사단이 났을까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다가 '왜 국힘이 이지영까지 갔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지영까지 갔겠습니까? 이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제일 큰 원인은 뭐냐?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원인은.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요. 이 김건희,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무나 너무나 예쁜 내 아내. 이 아내를 갖다가 지키는 게 영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영순이. 1순위도 아니고 아주 영순이. 그러니까 내가 직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직보다 이 대통령이 뭐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대통령직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위에 올라갔던 게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거. 내 마누라를 지키는 거. 제가 근거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이 계엄이라는 거는요, 정말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게 무슨 준전시 상태에서나 영어로 마샬로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딱 하는 순간에 모든 일반 행정이 다 스톱이 되고 다 군인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 법정도 일반 법정이 스톱이 되고 다 군법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계엄 시대에 무슨 뭐 죄를 져 갖고 했다. 그럼 일반 법정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군법정에서 즉각으로 탁탁탁 처결하고 하는 이 마샬로란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마샬로. 여러분 정말 아무리 격차가 나도 필리핀에서도요 마샬로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그래도 마샬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그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선진국이고 이 필리핀을 엄청 많이 도와줍니다. 예. 그 외 OECD 국가가 후진국 도와주게 되면 쿼터가 있습니다. 그 쿼터에 우리가 뭐 수십조 수백조를 갖다가 집어넣어 갖고 그렇게 우리의 그 돈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이 마샬로 예? 이 계엄령을 선포해 갖고 이 난리를 치느냐. 그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김건희 여사 이제 막바지 코에 왔잖아요. 원래 예정은 12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세 번째 특검이 의결하는 날이 아닙니까? 재의결을. 그런데 거기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란표가 왜 지난번에 4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표만 더 반란표가 나오면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불안하다. 이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한이한테 물어뜯길 거냐? 오빠, 내가 이렇게 물어뜯겼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뭐 따졌던 부부싸움을 했던 어쨌든 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던 간에 어, 이 옵션을 쓴 거예요. 쓰지 말아야 될. 정말 마지막 히든 카드로 대통령이 갖고 있을 때 쓰지 말아야 될 걸 갖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동기로 썼던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당의 폭거를 갖다가 뭐 알리기 위해서 썼다. 그거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야당의 폭거를 알리는데 왜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구금하고 신문을 하죠? 네. 그거 이미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말하다 그놈의 오빠. 예. 그놈의 오빠 때문에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 사단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자고 결국은 이 일을 벌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이 첫 번째 원인 제공, 제일 큰 원인 제공은 김건희 여사. 자, 두 번째 원인은 제공은 누구냐? 정강훈 씨다. 예, 정강훈 씨. 자, 그래 갖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지키려다 보니까 명분이 뭐예요?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킨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찾다 보니까 아니 뭐 윤 대통령이 뭐 무슨 뭐 고성국 말로 의하면 자기 뭐 유튜버를 보고 있고 뭐 그렇게 자랑질하고 막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 고성국 유튜버를 본다고 자랑질을 했잖아, 그렇게. 정말 그렇게 수국골통들 유튜버를 갖다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한 행동이 그 논리가 정강훈 씨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
정광훈 씨가 매일 매주 광화문에서 마이크 잡고 한 얘기가 뭐냐? 이번에 부정선거니까 대통령이셔 계엄을 발표해 갖고 이 지금 현직 국회 300명을 갖다가 깜빵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선관위 서버를 갖다가 압수수색해 갖고 그거를 갖다가 밝히는데 3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밝혔고 부정선거 선언을 하시고 이번에 22대 총선은 무효다 선언하시고 다시 총선을 갖다가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계엄을 갖다 선포하면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아주 그냥 딱 붙어 갖고 그냥 충분히 그 대통령을 서포트하겠습니다. 뒷감당은 우리가 다 합니다. 이렇게 매주 마이크를 잡고 광화문에서 떠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한 세력이 뭡니까? 신혜식, 그다음에 거기 마이크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신혜식, 이봉규, 이런 친구들, 예, 그냥 다 마이크 잡았습니다. 뭐 홍철기, 그 똘마니, 신혜식의 똘마니들이 있잖아요. 뭐 빠박이, 최근에는 빠박이, 배신하고 간 빠박이. 뭐 이러면서 주구장창 마이크를 잡고 거기서 떠들어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습니까? 뭐 한동훈을 팔동훈이다, 좌동훈이다, 뭐 온갖 쌍욕을 갖다가 다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뒤집어 씌웠느냐? 한동훈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주도했다. 그래갖고 제가 그 근거가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 총선 시간에 그 부정선거가 본투표가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한동훈이 그 우리 보수를 갖다가 선동해 갖고 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떠들고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공병호 말에 의하면 그 부정선거 그러면 딱 나오는 사람 뭐 황교안, 공병환 이렇게 딱 돼 있다. 박주현 뭐 이렇게 딱 정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는 뭐 황교안 얘기는 그 사전투표 3장 중에 1장씩 가짜표가 들어갔다. 그건 뭐예요? 25%가 결국 가짜표가 들어갔다. 근데 한동훈이 사전투표를 갖고 해달라고 해서 저도 사실 사전투표 했습니다. 제가 그 1년에 2번은 한국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일부러 그 4월 10일 투표하려고 그 기간을 맞춰 갖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사전 투표를 갖다가 어떻게 독려를 했느냐? 여러분, 하루 투표하는 당과 3일을 투표하는 당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도 사전 투표가 이틀이었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많으면 많아질 숫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3표 중에 하나, 3표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가짜표가 그게 뭐 무슨 뭐 300만 표인가 자관 뭐 어마무시하게 가짜표가 들어가 갖고 우리가 완전히 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한동훈이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한동훈을 깜빵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한동훈을 깜빵에 보여야 된다. 왜?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논리가. 그 정강훈의 그 영향. 모르겠어요. 정강훈하고 직접적인 그 만남이 있었는지 누가 뭐 메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 김건희 이것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 이거 하는 명분으로 해갖고 선관위에다가 한 300명 계엄군을 보내갖고 중앙선관위 뭐 서버 그다음에 뭐 과천 그런 서버가 있는 데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사진 찍고 뭐 하고 그 영상이 오늘 민주당에서 그 영상을 갖다가 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정강훈의 논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군인들이 이거 CCTV에서 찍힌 걸 갖다가 이거 이제 영상을 갖다가 캡처를 한 건데요. 자, 야당 선관위 서버에 들어간 계엄군 영상을 공개했다. 선관위 진입한 계엄군 각종 시스템의 서버를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막 돌아다니면서 서버를 갖다가 막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 군인들이 이렇게 쫙 퍼져갖고 이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를 갖다가 가장 먼저 덮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밤에 10시 28분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3일 날 10시 28분. 그런데 이 계엄군은 미리 선관위 근처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28분에 계엄 발표를 했는데 불과 5분 만에 33분에 5분 만에 중앙 선관위 과천 성사에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엄군이 10여 명 최초에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계속해 갖고 계엄군이 추가되고 해갖고 결국 뭐 300명이 넘는 그런 군인들이 왔다. 선관위 각종 선관위에. 그다음에 야간 당직자 휴대전화를 다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하고 약 3시간 20분 동안 점거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과천청사, 관악청사 등 300명 계엄군 선관위 지휘부터 외부망 연결 통신 장비 서버를 포함해 갖고 뭐 촬영하고 뭐하고 뭐 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당의 폭거에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야당의 폭거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이 계엄령하고 저는 굉장히 의문인 게 뭐냐면 이 계엄령하고요. 선관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거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 보면 포고령이라고 쭉 나오는데 내가 너무 기가 찬 건 뭐냐면 아니 포고령에 전공의는 왜 들어가 있죠? 의사들하고 도대체 의사들하고 계엄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내 와이프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민주당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선택을 어떤 명분을 가집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그래서 내가 이 계엄령을 해갖고 했다. 여러분,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두 가지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이유를 그러니까 자통당의 유튜버들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구색 뭐 부정선거 밝혀졌다 이제 너희들 끝났다 뭐 이재명 끝났다 이 난리를 치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끝나기는 우리가 끝난 겁니다. 걔네들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끝난 거예요. 자, 첫 번째 그걸 갖다가 설사 부정선거를 거기서 정말 선관위가 했다고 칩시다. 예? 선관위가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이게 합법적입니까? 아니 지금 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판결은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판결은 누가 이게 부정선거였냐 아니었냐 그러면 그건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 갖고 증거도 모으고 이렇게 해 갖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걸 판사가 판단하는 거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조목에 아주 중요한 이게 뭐가 있냐면 그런 거를 판결을 할 때 이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 어떤 증거를 채택할 때 불법적으로 증거가 수집됐다. 그러면 그런 증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3자 녹취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명수 기자가 녹취할 때 보면 일부러 자기가 이게 자기 목소리를 넣어요. 왜? 제3자가 아니라 그럼 당사자가 되잖아요. 당사자가 녹취한 거는 그게 유효합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꽉 쳐다물고 그냥 이 A하고 B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몰래 이렇게 딱 녹음을 했다. 요거는요, 아무리 내용이 확실해도 이거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거기서 뭘 갖고 온들, 뭐 서버에 뭐 디스크를 갖고 온들, 뭘 갖고 온들, 서버를 통째로 띄워온들, 그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결국은 증거를 훼손한 거예요. 오염시킨 거야. 증거를 오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선거 물 건너갔다. 설사 걔네들이 진짜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래도 이미 증거가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굴 도와준 거다?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다면 그 범죄당을 도와준 거다. 이재명을 도와준 거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안달이 난 사람처럼 너무너무 이재명을 많이 도와줬어요. 자, 두 번째. 왜 이게 이 멍청한 짓이냐 하면 자, 서버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와갖고 뭐를 갖다가 딱 해봤더니 막 그게 막 나왔어. 정말 공병호 말대로 뭐 세 표당 한 표가 까짜고 막 이런 걸 갖다 밝혔다 치자 이가 진짜로. 진짜로 밝혔다 치자 이거야.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 발표를 하거나 누가 발표를 했다고 쳐봐. 그러면
야당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원래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니네들이 서버를 떼다가 그 디스크를 떼다가 거기다가 막 집어넣은 거지. 계엄군들이 막 집어넣은 거지. 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믿어? 그게 원래 있었던 건지 니네들이 집어넣은 건지 그걸 어떻게 믿어? 이거는요,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부정선거를 벌이려 했으면 왜 뒷북을 칩니까? 예?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 뭐야 총선 3개월 앞두고 의료계획 한답시고 그렇게 난리를 쳐갖고 총선 다 말아먹고, 예? 무슨 놈의 호주 대사 보낸다고 해갖고 엄한 사람 보냈다가 그걸 갖다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게 했으면 되는데 2주를 질질 끌다가 총선 다 말아먹고, 대파 잘못 흔들다가 총선 말아먹고, 정말요 한심해 죽겠어요. 예? 황상무의 회칼 사건, 회칼 언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그걸 갖다 해임을 시키든지 사표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일주일 질질 끌다가 결국 총선 다 말아먹고, 정말 이 말아먹는 데는 천재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때 타이밍을 항상 놓치는 거야. 그때 딱 해서 부정선거? 아니 정말 부정선거를 생각했으면 언제 해야 됩니까? 4월 10일 날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 투표 날 아니야. 그러면 부정선거를 갖다가 수사하고 조사하려고 그랬으면, 그 선언을 하려고 그랬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4월이나 5월 거기에 선언을 했어야지. 4월 달이나 5월 안에 이거 보니까 국민이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난리나리를 치는데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점검을 해야 된다. 서버 깔아. 검찰이 들어가던 이 감사원에서 들어가던 같이 팀을 만들어 갖고, 선관위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 갖고 이걸 수사해라. 명확히 밝히자. 국민 앞에 밝히자. 아니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박수 받았지. 4월 달이나 5월 달에 그랬으면.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지금 12월인데, 예? 그것도 계엄군을 보내 갖고 뭐 검찰이나 뭐 이런 무슨 뭐야 그런 어떤 사정기관을 보낸 게 아니라 그걸 군인을 보내 갖고 그 서버를 갖다 띄워요? 그게 그렇게 무식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한 행동은 뭐냐? 증거 인멸을 도와준 거예요. 설사 걔네들이 정말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선관위 서버를 갖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이게 계엄군이 집어넣은 건지 원래 있던 데이터인지 이게 구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뭐야 범죄당이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다 치면 그 걔네들의 증거 인멸을 도와준 겁니다. 예. 완전히 이재명을 도와준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재명을 도와준 게 뭡니까? 이재명 지금 막 대통령 될 것 같잖아요. 예?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예?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막 이재명 관련주 왜 정치인 관련주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상한가 쳤습니다. 예, 상한가 치고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서정욱하고 이봉규가 나와 갖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빨갱이 같은 뭐예요? 어, 이재명을 갖다가 찍을지언정 내가 XX 같은 한동훈 이 새끼는 내가 절대 안 찍어. 이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도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하는 행동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차라리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더라도 절대 이 XX 같은 한동훈은 대통령을 만들 수 없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하는 말과 행동이. 오늘도 그 뭐야 그것도 한동훈이 간 게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어. 제발 좀 와줘라. 용산으로 와줘라. 결국 주진우하고 한동훈 대표가 갔습니다. 거기서는 정기석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4명이 40분간을 갖다가 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거절했습니다. 한동훈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거절할 거 왜 불렀어? 거절할 거 왜 불렀냐고 도대체. 예? 이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하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예? 자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꾸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하던 뭐 구독자들 뭐 그동안 한동훈을 지지하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그러는 거야. 탄핵만큼은 안 된다. 말이 되니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을 하냐? 탄핵하면 나라 망한다. 우리 윤석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아니 갑자기 한동훈을 막 까기 시작하네.
그동안 뭐 한동훈 막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 한동훈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그 발표하고 오늘 아침에 그 뭐야 "더 이상 대통령직에서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그 발표를 하고 갑자기 180도 돌아갔고요. 그동안 한동훈을 지지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한동훈을 막 까대기 시작해요. "탄핵이 웬 말이냐. 탄핵은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국힘에서요. 국힘에서 그 대통령을 갖다가 떼어내지 않으면 국힘에서 대통령을 떠내지 않으면 정말 보수는 다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요 2성을 잃었습니다.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원장을 갖다가 패싱하고 그 2 인자인 국정원 차장한테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예요? 국정원 원장한테 얘기해 봐야 이거 보나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할까 봐. 아니 뻔히 알지 않습니까? 답이 뭐가 나올지. 왜 미국한테 연락 안 합니까? 아니 미국하고 의논을 해 봐야 내가 계엄령 발표하려는 그 왜 계엄령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너 정말 미쳤냐?" 이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게 무슨 계엄 사유냐? "너 정말 미쳤어? 제정신이야?" 뻔히 동의를 안 해줄 거 알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미리 알리지를 못한 겁니다. 예. 뻔히 동의를 안 해줄 거 알기 때문에 국정원장한테 미리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니 순서가 이렇잖아요. 국정원을 움직이려면 국정원장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하고 비서실장이 국정원하고 얘기해서 국정원장이 차장들을 모아 놓고 "이게 대통령 뜻이니까 이렇게 움직여라." 아니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직접 그것도 비서실장을 안 지키고 그걸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직접 해 갖고 제1차장한테 이렇게 해라. 제1차장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뭐예요? 바로 또 딴 사람 측에 갖고 "저놈 잘라." 해임해. 아니 이게 대통령입니까? 예? 이게 대통령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언정 앉아 있다 하더라도 예? 아무도 대통령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십상지밖에. 김건희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그 9명의 십상지 있잖아요. 비서관과 행정관. 걔네들밖에 들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정진석이 왜 사표를 냈겠어요? 수석들이 왜 사표를 냈겠어요?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이거 제명에 못 죽겠구나. 이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요. 튀는 겁니다. 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대통령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빨리 이거는 정리하는 게 보수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한동훈을 믿고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를 해 주십사. 이렇게 묵묵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은 한동훈을 갖다가 비난하거나 까거나 한동훈을 흔들면 안 된다. 지금은 어느 때느냐? 한동훈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된다. 지금은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기다. 그러면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그 채창에도 올려놨잖아요. 맨 위에 지금 고정 댓글로 올려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탈당 서명운동에서 네, 탈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이 죽어. 윤석열이 계속 거기 있으면 이 국힘이 그냥 같이 그냥 수렁으로 빠져. 파산해. 바다 깊은 독이 갖고 이거 완전히 이제 그 이 대한민국이 좌파의 나라가 되는 거야. 이재명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음. 그러니까 빨리 탈당을 갖다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진 탈당을 안 한다고 자꾸 우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한동훈한테 힘을 줘야 된다. 당원이 원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 당원이 원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은 그 커뮤니티에 가면요. 이렇더라 채널과 한통령 채널 양쪽에 다 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가면은 요렇게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URL이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그게 접속이 됩니다. 그래 갖고 바로 신청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다운고일보는 8자리를 치게 돼 있는데 찾기 쉽습니다. 이렇게 참고 2 거기다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 파란색 URL을 갖다 치면
거기 당원 번호, 그다음에 뭐 어느 시도당에 속해 있는지 거기가 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4월 5일부터 26일 3주 동안 서울에 머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통령 오프라인 강의 및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그 커뮤니티에 가면은 거기에 떠 있습니다. 한통령 오프라인 강의 및 세미나 요 그림이 있는 그 위에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그 치고 들어가시면 세 가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바라는 강의 주제, 그 16개의 그 주제를 갖다가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그 중에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거를 갖다가 뭐 몇 개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요일 날 할 거냐? 수, 목, 토, 일, 오후 2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할 거냐? 뭐 잠실역 근처냐, 교대역 근처냐, 뭐 서울역 근처냐, 이렇게 선택을 갖다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실 그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 내부적인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결국은 또 김어준하고 한번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윤석열도 체포하라고 한 김어준.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한통령 채널로 결집을 해서 그 21대 대통령으로 한동훈을 세우는데 그 김어준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한동영 채널도 빨리 166만이 돼갖고 김어준 채널하고 한번 정면 승부를 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한통령 방송 5분 후에 벌써 이제 8시 45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분 후에 그 한통령 방송 예고편 충격 소식 속에 내일 이제 토요일이죠. 내일 5시에 오후 5시에 탄핵. 원래는 이걸 갖다가 뭐 7시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2시간 땡겼습니다, 오늘. 그 제가 바로 방송 키기 전에 바로 속보가 나왔어요. 5시에 탄핵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어젯밤 국정원 측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체포 사실을 전달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그 한동훈이 정보원을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한동훈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아까 얘기한 그 제1차장이 한동훈 측에 전달을 해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대통령이 이성을 잃으신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번복해갖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국정원 1차장이 한동훈한테 그렇게 정보를 줬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 분석 해갖고 정말 이거를 보시면 왜 이런 사단이 났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멤버십 방송을 1시간 15분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16일에는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 분석해갖고 1시간 45분 동안 정치인 한동훈의 1년 동안의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속에서 많이 성공의 원리를 찾을 수도 있으리라. 꼭 성공하시라, 여러분도. 그리고 또 이게 멤버십 방송이니까 또 한통령의 뭐 멤버십도 가입해 주셔서 한통령도 후원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지선영님, 지명수님, 손사님, 정영훈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나른한 노우님, 블루마운틴님, 오두막님, 임선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믿음 1등급 한정혜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지선영님께서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시고 지명수님이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전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채널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참 그 많은 의견을 갖다가 써주셨는데 제가 한번 보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째 우리가 이런 코너까지 몰렸는지 정말 예, 안타깝습니다. 네. 아, 행우님, 잠실역 좋은데 예, 거기다가 클릭해 주세요. 잠실역에 예, 옵션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예, 잠실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모스님, 선관위에 개헌권 들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 정거한 게 아닙니다. 선관위 2명 체포 명단에 있어 간 겁니다. 행호님, 추경호 내란죄로 고소당. 예, 이것도 제가 한동영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웁시 데이지님, 예, 국힘 둘로 갈아치는 건 김건희와 윤석열 작품이고 지금의 계엄 사태는 윤통이 찌째명 차기 대통령 만들기에 선도한 것이지. 예, 하지만 다시 탄핵은 너무 슬픕니다. 한동훈은 직무정지를 외치는 것이지 탄핵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정지, 예, 직무정지가 탄핵이죠.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직무정지를 탄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 네, 물방개님 사전투표했기 때문에 108석 얻었지요. 그리고 윤석열도 사전투표하라고 독촉 계속했습니다. 음, 서정훈이 한 대표님 잠 못 잤는지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정말 예,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겠죠. 엄청 스트레스 가중에 있을 거예요. 콩이야 보리아님 한 대표님은 예, 해낼 겁니다. 보수 우파 살려낼 거라 생각해요. 예. 정말 서정원님 대표님 한 대표님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제가 한통영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정원이 윤통 5세 아이에 맞아요. 예. 나라노니 대파 좋아하더니 결국은 파국입니다. 예. 아이고 정말 예 정말 그 많은 글을 써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지금 8시 50분이니까 또 이렇다라 방송 에서 또 한통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 한통용 방송에서 좀 그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한동훈의 그 상황과 여러 가지 거를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후에 예, 그 골뱅이 하시고 유튜브에서 한글로 한통용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람 이렇게 설정하고 계시면 제가 바로 5분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방송에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